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죠.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그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을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맞습니다. 예, 최초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예. 요즘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에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사상 초유예요. 그러니까 탄핵,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체포, 그리고 체포, 이게 다 처음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저는 요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켠으로는 뭔가 이 리스크를,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후련함이 있을 텐데 또 다른 한켠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양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려와 걱정이 후련하면서 저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의 큰 공동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 예. 이 사람들이 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진심과 열정을 좀 보여줘야 할 때다. 그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정치권이 예. 이런 상황을 난 정치권이 여야가 초래했다고 봐요. 서로 극단적으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공히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걸 좀 진행하고 새로운 나라를 좀 같이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누가 어느 자리에 가고 하는 자리 싸움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 그걸 토대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예. 합의해서 뭔가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대안을 만들으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치권에 그런 돈을 거죠. 주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현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같아요. 치킨 하는 거. 우리 그 이순신 장군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각오로 싸워라.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정치권이. 다들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데 국민을 위해서 내놓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신을 받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적장에 목을 베려면 내 팔 한쪽은 내놔야 된다. 이런 그래서 협의하고 합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국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그 심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삶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도지사나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 좀 그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본분을 좀 최대한 네.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요. 큰 산을 넘은 그런 일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됐을. 대한민국 호가 지금 정차를 해놓고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후퇴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민생은 네.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 뭐 있어서는 안 될, 있을 필요가 없었던 일을 지금 해결하느라고 대한민국이 정차했다는 게 그렇죠.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네. 뭐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하루빨리 국가가 안정을 찾았으면 하고요. 오늘 예. 첫 번째 법안은 뭡니까? 서구갑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제 최근에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체포까지 됐는데 이 탄핵 소추를 당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직무가 정지된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요. 직무를 안 하는데. 진짜요? 네네. 이게 현행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올해 윤석열 그 대통령이 현재 직무가 정지돼서 구치소에 있는데 올 연봉이 2억 6천이에요. 그대로 가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논란이 된 우리 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이 내란죄로 지금 그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 있는데 이 양반이 연금을 정상적으로 내 퇴직금 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징계를 받거나 뭐 사건에 기소가 되거나 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예.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을 하거나 하는 불이익을 줘요. 예.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큰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탄핵을 받고 직무가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 조인철 의원이 그 법을 그 개정해서 요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들의 그 보수를 감액하자.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급해서 그 국민들의 그 법 감정에 좀 맞추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감기 걸려갖고 마이크 앞에 하루만 안 서도 그날 출연료가 안 나오거든요. 이건 너무 뭐 억울하고 분할 일인데요. 어떻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법안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탄핵당하고 한 사태 자체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법에 이런 규정을 둘 이유가 그러니까. 없었던 건데 예, 예. 이 상황에 처했으니 저는 보수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렇죠. 그 감액하고 불이익을 줘야죠. 그럼요. 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더 높은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예. 자, 뭐 꼭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네. 두 번째 법안 보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양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정부 예. 조직법 개정안인데요. 예. 이건 내용이 같은 겁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공공기관이 그 회의록 등 이 기록물을 생산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법에는 현재 주요 회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 국무회의를 넣자.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당 회의록을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 또 정부 조직법은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예. 이거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자는 거죠. 이게 그 좀 뭐 계엄하고 관련된 법안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좀 전 국가공무원법도 그렇고 요 회의록 관련법도 그렇고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제도를 좀 정비하자 이런 건데 네네. 사실은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이게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 예.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예.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심지어는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에 있는 교육장이 있죠.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도 회의록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대학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하는 회의, 네. 또 그 부처 간의 관계 기관 간의 그 협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면서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 등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우리 지방공사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예산이 그 투입되는 기관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저 사업 집행을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라, 회의록을 남겨라 이런 건데 뭐 잘 아시죠? 최근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네 없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도 그 회의록이 없고 계엄을 해제한 국무회의도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 또 사상 초유의 일이 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그 담당하는 게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입니다. 네네. 근데 이 지난 12월 3일, 4일 두 차례 국무회의에 이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이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사상 초유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이게 법에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저는 법에는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 진행이 시행령에 됐기 있어요. 때문에. 법령에 시행령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걸 무시한 거예요. 이 뭐 국가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라.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 회의로 근거를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제도가 법에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사항이라고 이렇게 좀 무시가 된 이런 상황이죠. 네. 그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긴 말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네. 할건 해야죠. 이걸 뭐 이게 이제 그 전에 이런 사태가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없었어요. 예. 이런 좀 무도한 사태가 없었죠. 그러다 그랬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해 볼 굳이, 필요도 없었다는 거. 굳이 예, 시행령에 있어도 뭐 지켜야 되고 지켜왔고 예. 그런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거라도 좀 보완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구멍이 굉장히 큰 그물들을 수리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마지막 소개할 법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예술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대한민국 예술원법을 개정하자 여수의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가 뭘 또 특별히 좋아한다고.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잖아요. 예술원 회원을 꿈을 한번 가지십시오. 예. 이게 이제 예술원 회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그 회원을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예술원 상을 심사하는 과정을 좀 객관적으로 하자. 그래서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예. 현재 종신제로 돼 있습니다. 임기가. 네네네. 근데 이걸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술원상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그 선정하자. 네. 그래서 예술원 운영 자체를 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 예술원법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지원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자 하는 취지로 이게 1954년에 만들어져서 71년째 되는 와, 엄청난 대한민국 역사네요. 예술원입니다. 네. 예술인들의 어떻게 보면 꿈이죠. 분과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네네. 16개 분과로 구성이 되고 회원은 10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예. 그간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된 게 예술원 회원과 관련해서는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굳이 수당을 줘야 하느냐. 그리고 종신제로 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가장 첨예한 게 선출 과정입니다. 현재는 법에 예술원 회원이나 기존 회원이나 또 예술원이 지정하는 예술단체가 추천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술원 회원 중심으로 회원들끼리끼리 해먹는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전문가들 의견은 그간에 계속 제기된 건데 공모 절차, 공모를 좀 하자. 네. 그리고 내외부 그 심사위원을 통해서 검증을 하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부 추천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런 거고.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면 예. 우리는 이제 주로 일본과 거의 유사한 모델입니다. 일본처럼 그 국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예. 또 회원도 수도 정원 제한이 있고 또 이 종신제로 하고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게 일본과 거의 유사한데 예. 중국의 경우는 그 회원들의 예술원 회원들의 회비 예.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활동 수입 그리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회원 수의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미국 등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이 되고 특히 프랑스는 이 뮤지엄 뭐 예. 박물관이나 뭐죠 공연장 네. 입장료 기념품 판매 수입 이런 걸로 재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과 유사하게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네네. 종신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납득하기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뭔가 개선의 필요성을 뭐 이렇게 느끼기는 합니다만 이 법안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그 뭐 절차에 대해서는 선출 과정은 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임기를 대부분 종신제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명예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기제로 한다 이것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 제도를 한번 손대야 될 것 같고 네. 또 예술원상 시상하는데 이 규정이 아주 단순해요. 법에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상을 준다. 네.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두루뭉술한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예. 그래요. 이런 법안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군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